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앤토원 피셔 강의 시리즈를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는 제목으로 남의 사연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나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마무리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 영상을 보셨죠? 이제 뭐 영상을 마음대로 못 보니 참 마음은 아픈데, 영화 이제 포스터 그림이 있었죠? 이제 바로 데이븐포터 박사와 앤토원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 한번 보시면, In memory of my father, Edward Elkins, whom I never had the pleasure and the honor to know.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영화는 앤톤 피셔라는 실존 인물이 쓴 그런 책에 근거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앤톤 피셔가 이 영화 끝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위하여. 어떤 아버지냐? 에드워드 엘킨스라고 한 아버지를 위해서. 그 아버지는 I never had the pleasure and the honor to know. 그분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나 또 알 수 있는 어떤 존경심이나 이런 거를 내가 가질 수는 없었지만, 왜냐하면 전혀 모르고 내가 태중에 있을 때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분을 기리며 이 영화를 만듭니다. 이 책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썼죠. 결국은 자기가 보지도 않았던 아버지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영화 마지막에는 그 아버지의 그 많은 대가족들을 보게 되면서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다는 거, 또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다는 거, 내가 소중한 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소중한 하나의, 또 하나의 소중한 또 하나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모든 존재는 소중하고요. 나 역시 또 하나의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모든 존재는 소중하고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 타이타닉에 보면 사람의 마음은 심연과 같다. 이런 타이타닉에 보면 깊은 바다에서 이렇게 막 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마음은 깊은 이제 바다와 같다. 심연. 깊은 그 바닷속 깊은 곳과 같다. 이런. 심연. 또 이제 뭐 여자의 마음은 심연과 같다. 이렇게 아마 타이타닉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깊은 바다에 이제 심해에 들어가 보면 막 10km까지 내려가잖아요. 이런 데는 전혀 우리가 모르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리고 심해 이런 데 보면 어떤 곳은 거기에서 막 마그마 같은 게 나오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심해 끝에 이제 이게 지각판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연결 부분, 그런 데서는 지글지글 끓고 나오는. 심해는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파악이 되지 않은 그런 어마어마한 세상이죠. 어쨌든 심해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약간 과학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현대 물리학 그러면 이제 근대 물리학이라고 해야 되나?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는 그래도 이제 뉴턴이라고 이제 얘기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뉴턴까지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고정된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뉴턴도 뭐 이제 그런 중력이라든지 우주나 이런 것이 항상 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계속 생성되고 변한다는 생각은 아직 그때까지는 못했어요. 물론 만유인력이라든지 뭐 중력 이런 얘기는 정말 굉장히 엄청난 그런 과학적인 진보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 우주 전체를 넓게 포괄하는 그런 그때까지는 시대가 이제 아직 옛날 시대고, 과학이나 기술이 덜 발전했으니까 그만큼은 이제 안 돼. 근데 이제 한 20세기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이런 우주나 거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세계,
작은 세계도 굉장히, 그러니까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런데 20세기 들어가서 뭐라 하나, 퀀텀 피직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저희들의 인문학 하니까 그냥 교양 정도로만 알죠. 어쨌든 양자 물리학이 이제 이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양자라는 건 그 원자 안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세계, 그 세계 안에도 이 우주처럼 이게 우주와 버금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작용들이 있다는, 이 양자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우리 인류의 기술은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현대 문명의 모든 얘기는 바로 이 양자 물리학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양자 물리학으로 가면 그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원자의 세계에 어마어마한 우주 같은 그러한 법칙이나 그런 끊임없는 생성이나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런 작은 세계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다.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도 큰 존재, 멋있는 존재만 그것이 의미 있고 멋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존재들도 끊임없이 복잡한 것. 우리가 이제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걸 보면 사자나 호랑이 이런 거, 코끼리 이런 거 보기 좋잖아요. 그렇지만 거기 보면 벌이라든지 개미 같은 것,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복잡한 그런 그들만의 그 삶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개미만 해도 큰 거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균, 미세, 박테리아라든지. 박테리아가 세상의 주인공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는 건 박테리아일 수도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들이 끊임없는 그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지금 유지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존재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그 안에도 굉장한 진리가 숨어 있고, 굉장한 삶이 들어있고, 굉장한 의미가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철이 없을 때는 몰랐지만 이렇게 나이가 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 다 소중하다. 이것을 사실 느끼게 되죠. 모든 존재가 다 소중하다. 그래서 이제는 나무 하나라도, 풀 하나라도, 심지어 미생물까지도 다 소중하고 의미 있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는 못하고 조금 이렇게 한 사람들이 그걸 자꾸 티를 내고 자기보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우습게 보잖아요. 또는 조금 심리학 같은 걸 조금 접했던 사람들이 어디서 사람을 유형으로 나누는 걸 배워가지고 이런 타입 하고는 그냥 저 사람 이런 타입, A 타입이야, 딱 이렇게 생각해 고정해버리고, 그거는 어디 그냥 넌센스 퀴즈나 재미로 그냥 하는 데나 나오는 것이지, 그 사람을 규정해버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지만 만물은 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위배되는 거예요. 모든 존재를 규정돼 해버리면 자기 자신도 그 정도 규모밖에 안 되고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 부족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원론적으로도 만약 나는 이렇고 쟤는 이렇고 그러면 아니야 이렇게 그러는 것이 아니죠. 모든 존재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혹 말썽을 일으키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더라도 100% 잘못이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100% 맞는다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모든 존재는 생각해 봐야 되고 의미 있게 이렇게 보다 보면 자기만의 의미, 자기만의 사연,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제가 왜라는 말을 좀 많이 얘기했죠. 왜 why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기에도 훨씬 더 간편해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도 왜 그럴까?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why를 생각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화에 나오는 앤투원도 비록 문제아로 이렇게 분류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앤투원 자신도 소중한 존재였죠. 그리고 많은 사연을 품은 가여운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의 정체성을 회복했을 때는 그도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고 변화하고 끊임없이 생성되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죠. 그래서 앤토는 어려운 사정을 품은 또 아픈 그런 청년이었지만 데이븐 포트 박사와의 소중한 만남을 통해서 그의 어려움의 상처 그리고 그의 트라우마가 주는 고통에서 이제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나누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영화를 이제 앤토니 피셔를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제목입니다. 남의 사연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그것만으로 나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요, 만약에 내가 어떤 고시 공부를 한다. 그러면 고시를 먼저 친 사람들의 사연 필요하죠. 자, 합격한 사람의 사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합격 못하죠. 불합격한 사람의 사연도 이건 뭐 실패학이죠. 이건 뭐 성공학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러면은 성공학만 보는 사람은 결국 실패학도 아우르는 사람에 비해서는 분명히 실패할 확률이 더 많죠. 성공학도 배우고 실패학도 배웠을 때에 그 내가 목표하는 곳이나 내가 목표하는 뭐에 대해서 좀 더 내가 더 효율적으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남의 사연이지만 조금만 각도를 달리보면 나의 사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정답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릎팍도사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것보다는 어려운 일들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영화도 보고 책도 읽어보는 것입니다. 남의 사연이. 그런데 물론 나랑 100% 똑같지는 않지. 그렇지만 남의 이야기, 남의 사연, 남의 실패학, 남의 성공학들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한 다리만 건너면 내 사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정의해서 규정해서 나한테 정리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남의 사연들을 이렇게 읽어보고 생각하면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이렇게 시험이나 이렇게 큰일 앞두고는 먼저 한 사람들, 선배나 이런 사람들이 성공했던 얘기도 들어보고 또 실패한 사람은 왜 실패했나를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내가 나를 다지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요, 어디 가서 해답을 얻지?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뭐 필요한 고민입니다. 누구한테 가서 조언을 구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책이나 드라마 중에서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잘 극복해냈던 그런 사연들을 이렇게 읽어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그러면 거기에 내가 이렇게 감동이 옵니다. 이렇게 휴먼 드라마는 다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감동이 오면서 나에게도 나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나도 어떻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조금씩 갖게 돼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소중하다고 얘기했죠. 아주 나보다 못해 보이지만 또는 나보다 뭐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 같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사연들, 이야기들, 성공담 혹은 실패담, 좌절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읽어보는 가운데 왠지 모르게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그 힘을 얻을 수 있고요. 또 내가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조금씩 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에서 이렇게 힐링 같은 영화를 한 번씩 다루는 이유가 남의 얘기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읽고 생각할 때에 왠지 모르게 나에게도 도움이 되거든요. 정말 인류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늘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이 생기고 또 앞 사람은 떠나지만 그래도 그 소중한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삶을 산다는 원리. 우리가 주변 것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쓰다가 스마트폰을 쓰다가 옛날에는 봉화를 올리다가 그런 게 변할 수 있지만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변하지 않는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 흐름은 누구나 똑같이 고민하고 누구나 똑같이 생각했던 그러한 내용들이죠. 상세한 세부 디테일은 달라도 큰 줄기의 주제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요, 너무 어떡하지?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요. 아니면 그냥 누구에게 찾아 얘기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자꾸 정답을 요구하지는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정답을 요구하는 건 별로 물론 뭐 좋은 또 이렇게 정답을 받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읽고 듣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읽으면 뭐 굳이 그분들이 나한테 말은 안 하지만 왠지 내가 깨달음이 옵니다. 그리고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느낌들이 와요. 그래서 힘들 때 절대로 그냥 가만히 있지 마세요. 보통 이렇게 이제 힘들게 되면 또 큰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는 내 몸을 점점 지금 더 깎아내리고 더 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때일수록 이렇게 뭔가 활동을 하고요. 활발하게 뭔가 책을 읽고 또 드라마를 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사람들 찾아가 대화도 하고. 근데 내가 이렇게 좀 아프고 힘들 때 이렇게 만물을 바라보고 사람들과 대화하면 조금씩 보이는 게 달라져요. 그러면서 나를 자꾸 조명해 볼 수 있게 되죠. 근데 혼자서 이렇게 그 어려움을 혼자서만 사귀고 혼자서만 그거를 가만히 앉아가지고 견디다 보면 그것은 결국 나에게 탈진이 오는 것이고 내가 그 어려움을 견디기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항상 다른 이들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앤톤 피셔를 쭉 봤습니다. 보면 이렇게 청년이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또 그 아픔 속에서도 그 이상한 행동도 하긴 했지만 또 그래도 이 청년이 아픔 속에서 책을 읽고 또 글도 썼구나. 그러나 또 그가 갖고 있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었는데 조금씩 알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해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구나.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 이것이 힘든 우리들에게도 조금씩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한 대로 만물은 다 의미 있다고 그랬죠. 살아있는 존재는 다 의미 있어요. 이 세상,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들이 우리가 조금만 각도를 달리 보면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죠. 늘 만물에 향해서 마음이 또 눈이 떠 있으면 소중한 것들을 배울 수 있고요. 특별히 나보다 먼저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함께 감상만 해도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앤톤 피셔라고 하는 이런 영화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생각할 수 있는 가치가 사실 있는 것이죠. 영화로만 보면 이것이 대단한 영화도 아니고 흥행에 엄청나게 성공한 영화도 아니고 그렇게 역사에 남을 그런 것도 사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에서 앤톤 피셔가 살아왔던 모습과 또 자기 어려움을 이렇게 하나씩 깨닫고 또 넘어서는 그 과정의 모습,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도 또 다른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내 마음의 깨달음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락 영화 재밌는 영화도 많이 보십시오. 저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때로 이렇게 좋은 의미 있는 영화들을 보면서 그 의미 있는 영화를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을 또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되는 것이죠. 예, 앤톤 피셔 그동안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다른 또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제 앤톤 피셔에 대한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